너희들 덕분에 엄마가 지난 22년 동안 외롭지 않았어. 엄마를 외롭지 않게 너희들이 해준 것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현관 가득 열려있던 아이들의 커다란 운동화가 사라졌다. 그 자리에 새 식구가 생겼다. 말 잘 듣는 막둥이. 5년이었다. 학교도 안 가고 밖에도 안 나가고 그냥 집에 있었다. 아들 둘이. 어느 날 방송에서 봤다. 은둔 청년이 은둔 중년이 된다고. 그날 이후 두려움이 앞섰다. 공부를 다시 시작하거나 아니면 집을 나가거나. 쌀통도 비웠다. 아이들은 결국 집을 떠났다. 지난주 일요일 날 아들들 이사 나가고 제가 맞이하는 첫 주말이에요. 저도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느라고 조금 바쁜 한 주를 보냈어요. 저 혼자 이제 이 아파트를 전체를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공간에 조금 변화를 주려고 해요. 아들 침대는 이렇게 작은 방에다가 함께 두었어요. 캐나다가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독립을 해야 할 때 큰 돈이 필요 없어요. 한국에서는 집을 구하려면 뭐 보증금 필요하잖아요. 보증금이 되게 넉넉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곳이 50원 이런 데가 대부분이잖아요. 아들이 정말 렌트를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그것도 이 도시에서 여기 렌트 구하기 참 어렵거든요. 요즘에 렌트비가 좀 내려가는 추세이고 그리고 세입자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뉴스는 입소문으로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이렇게 쉽게 아파트 렌트를 구할 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 신기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다음 주에 만 20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도 어리죠. 거기다가 고정 수입이 없어요. 수입만 있으면 나이는 상관이 없겠지만 우선 제 아이들은 고정 수입이 없어요. 직업이 없는 거예요. 계약을 할 당시에 필요했던 거는 단지 한 달치 렌트비의 50%의 그 보증금 그리고 아파트 월 렌트비 이것만 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저에게 했던 말이 그 아파트에서는 딱 13개월 동안만 살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갈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그 계약은 12개월로 하는데 계약이 13개월이라면 한 달 렌트비가 무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참 잘한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저하고 소통을 잘 안 하는 편이라서 제가 걱정이 되니까 항상 누누이 얘기를 했거든요. 렌트 구할 때 조심해야 된다. 요즘에 여기 사기 많다. 절대 돈 먼저 보내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이제 당부를 많이 했어요. 여기는 렌트비가 워낙에 비싸니까 저렴한 렌트비 를 이렇게 광고를 막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컨택을 하잖아요. 이곳에 이제 처음 온 사람들이나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 뭐 유학생들, 뭐 이런 그 젊은 사람들 우선은 저렴하니까 생활비를 절약을 하기 위해서 렌트비를 절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컨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사기가 꽤 있어요.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걱정을 한 거예요. 제가 원한 것도 개인 거래를 하지 말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렌트 아파트를 얻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말을 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런데 다행히도 그런 아파트를 구해서 잘 나갔어요. 제 마음이 되게 많이 놓여요. 안정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안정된 곳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아들 침대가 있던 자리인데 거기다가 두 아들의 책상을 한 곳에다가 모아서 두었어요. 여기 이렇게 빈 공간이 횡하게 있는데 여기다가 제 책상을 두려고 해요. 제가 쌀통을 비웠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잖아요. 쌀통도 이게 접시게 이렇게 바퀴도 있고. 그래서 이거 쌀통 이거 보내고 H마트 가서 이제 쌀 사준다고 했어요. 쌀을 한 포대 사줘서 여기다가 이 쌀통에다가 쌀 가득 채워가지고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려고 해요. 엄마가 몇 시쯤 갈까? 너희 요즘에 몇 시쯤 일어나니? 이렇게 문자를 물어봤더니 제가 잠들기 전에 이제 문자를 남기고 잤는데 답장을 온 시간이 한 새벽 4시 반 정도쯤. 그래서 몰라 6시쯤 와 이렇게 답장이 왔더라고요. 문에 상판이 걸려가지고 상판만 떼가지고서는 가지고 들어왔어요. 책상이 이렇게 딱 코너에 들어가고 공간 차지를 덜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입을 했거든요. 잠시 티타임을 가지려고 해요. 힘드네요.
책상 옮기는 게 별거 아니어도 저기 데스크탑이 있어가지고 전선들이 많잖아요. 연결된 거 프린터랑 해가지고 저는 다 빼고 다시 연결하고 이러는데 좀 힘들었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저한테는 말 잘 듣는 아들이 한 명 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들과 같이 청소를 하려고 해요. 저는 이제 이 아들 보고 집 청소를 하라고 시켜준 다음에 물건도 좀 나르고, 이 아들이 청소를 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먼지를 닦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청소가 다 끝나면 저의 말 지긋지긋하게 잘 안 듣는 그 아들들을 만나러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도 행복해요. 제가 아들을 내보내면서 집에서 사용을 했던 청소기를 그거를 그냥 실려 보냈거든요. 거의 사용하라고. 그 청소기도 구입한 지 거의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최근에 교체를 한 거예요. 똑같은 것을 구입을 하려고 이제 월마트에 갔더니 가격이 할인 가격이 아닌 거예요. 저는 이제 정가로 사는 거는 솔직히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할인이 좀 붙으면 사는데, 그리고 그냥 청소기 돌리는 청소기를 10만 원 넘게 주고 사는 거는 조금 아까운 것 같아서 그냥 돌아왔어요. 제가 그거를 작년에 살 때 그 똑같은 가격에서 할인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7만 원 정도 선에서 구입을 했었어요. 청소기를 주변에서 살만한 곳이 월마트밖에 없는데, 월마트에서는 이제 더 이상 제가 이제 살 게 없더라고요.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돌아와서 사긴 사야 하는데 어디서 살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아마존을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청소기를 딱 검색어로 쳤는데 요즘에 로봇 청소기가 왜 이렇게 싸졌어요? 와, 진짜 가격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드디어 로봇 청소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그런데 이제 먼지만 흡입해주는 게 아니라 걸레질까지 해주잖아요. 로봇 청소기가 이제 사용되는 거 보고서는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솔직히 제가 가장 많이 망설인 게 우선 가격이었어요.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거의 뭐 한 100만 원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안 샀고, 그리고 저는 청소를 할 때 이 청소기, 솔직히 로봇 청소기가 저는 걸레질까지 해주는지 몰랐어요. 다른 집에서 사용하는 거 보니까 로봇 청소기가 걸레질까지 해줬는데 되게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근데 또 저를 망설이게 한 게 뭐였냐면은 그 로봇 청소기가 부피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둥글잖아요. 그러면은 가장자리는 어떻게 청소를 해줄까, 이제 그런 것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일반 청소기를 들고 다니면서 깨끗하게 하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이거 크기는 여전히 크기는 큰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런데 얘가 이렇게 브러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브러쉬로 가장자리를 다니면서 브러쉬가 길이가 한 5cm 정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자리를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또 여기 한국어도 있어요. 경고. 질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포장을 역류하로부터 멀리 놓아주세요. 저는 솔직히 뭐든지 이렇게 이런 제품을 사면은 설명서 잘 안 읽어봐요. 뭐 조립해야 하는 거는 그 조립 부분 있죠. 조립하는 그 과정 단계 뭐 이런 것 때문에 설명서를 보지, 설명서를 굳이 안 읽어보거든요. 그런데 이 로봇 청소기는 사용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한번 봐야 하긴 하겠죠. 구역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걸 할 건지. 이게 마른 걸레인데 이거를 그냥 사용을 하면 물통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걸레가 축축하게 젖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민아이가 저한테 조언해주기를 얘를 먼저 적셔가지고 사용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번거로운 것 같지만 이렇게 청소를 대신해주니까 편해요, 솔직히. 오늘 이제 아이들 독립하고 나서 이제 일주일 만에 본 거거든요. 근데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간에 깨 있고 문자하면은 답장도 바로바로 주고 정 같지가 않아요. 가족은 솔직히 한 공간에서 이렇게 같이 살면서 티격태격 살고 뭐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적당한 물리적 거리를 유지를 하는 게 관계 유지에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아이들은 이제 성인 자녀들이잖아요. 아이 처음에 임신해서부터 출산해서 그리고 20살이 될 때까지 거의 뭐 한 21년, 22년
어떻게 해야 되지? 만으로. 한국 나이로는 21살인데 태어나고 나서 만이 되려면 1년이 지나야 되니까 그렇죠. 만으로 지금 20살이니까 22년이겠네요. 그러니까 임신 10개월 하고 그리고 21년을 제가 아이들과 함께 보냈으니까 22년이라는 세월을 아이들과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독립을 해서 나가고 나니까 제가 왜 허전하지 않겠습니까? 허전해요. 당연히 허전하죠. 이거는 부모로서 당연히 거쳐야 할 그런 과정이니까요. 그런데 이 말은 해주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결혼은 실패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꼭 가지고 싶었던 이유가 너무 외로웠기 때문에 언제나 제 곁에 있어줄 제 가족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임신을 했을 때 그리고 한 명도 아니고 한 번에 2명 쌍둥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난 다음에는 세상에 태어나서 제가 가장 잘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희들 덕분에 엄마가 지난 22년 동안 외롭지 않았어. 엄마를 외롭지 않게 너희들이 해준 것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이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있으면 아들 냄새 나요. 아들이 이 방에다가 도어락 설치하고 24시간을 이 방 안에서만 생활을 했으니까요. 이 방에 창문이 이렇게 이쪽으로도 있고 이쪽으로도 있는데 이쪽 창문은 동쪽이에요. 이쪽으로는 아침에 해가 뜨면 아침 해가 이렇게 들어와요. 이쪽은 북향이에요. 저쪽에 서쪽으로 해가 지금 기울어지는데 그 지는 햇빛이 지금 이렇게 이 창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저녁에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여기 빨갛게 노을 지는 그런 풍경을 볼 수가 있죠. 아들이 있을 때는 이쪽에 블라인드는 항상 이렇게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뜨는 해는 아이들이 거의 보지 않고 이쪽 블라인드가 활짝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는 해는 아들이 많이 보고 석양도 많이 보고 그렇게 지냈었어요. 아들 책상이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이쪽 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